자, 여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요. 58.2%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죠.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거듭 외쳤습니다. 총 7차례나 언급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 단어를 7번 외쳤던 이 후보. 자, 어제는요, 중앙선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비정상 그랬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뭐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뭐 금년 예산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곧 이제 집행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뭐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하고는 좀 비슷한 입장으로 정부는 보면 되겠군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김부겸 총리 말처럼 올해 예산 집행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정책과 예산, 자, 이런 건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고 또 정책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또 끼치게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사실상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의 뜻을 내비치면서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된 건데, 글쎄요, 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 국무총리의 의견과 물론 여당의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 그냥 대선 후보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엇박자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국세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연말까지 약 15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부겸 총리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른 점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입장은 다르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쨌든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추경을 하거나 따로 집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아마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을 얘기한 거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림을 담당해야 되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재정에 여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요. 국가 부채, 즉 우리 정부의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부채, 즉 쉽게 말하면 나라의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건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딱 그 국채 비율만 생각하면 국가 부채 비율만 생각하면 뭐 이재명 지금 후보의 얘기가 일견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율도 굉장히 컸고요. 또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을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낮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딱 그 국가 부채 한정에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1인당 원래 한 100만 원쯤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최소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씩은 1인당 지급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 보통 얼추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5조에서 한 25조 정도가 든단 말이죠. 추가로. 네. 근데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세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10조에서 지금 많으면 한 15조 정도까지 추가 세수가 거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그 부분하면은 국세 40%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 돈이 안 맞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어쨌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네. 세우려고 한 게 아닐지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대표도 아직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네. 뭔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갑자기 돌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당황하는 기색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금권 선거다, 돈을 뿌려서 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표 행위를 해가지고는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고무신 선거 같은 그런 행태가 지금 국민 의식에 먹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채 비율 절대 낮지 않습니다. 노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고도 볼 수 있고 OECD 국가에서 각종 공적 연기금까지 하면은 부채 비율 지금 40% 넘었고 훨씬 상회하는 지금 수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주머니 뒤져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걷어가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빼고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